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방류 반대를 위한 17시간 철야 농성을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고속도로 특권 게이트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당정을 열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고 원희룡 장관은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 지난 4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혜가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 세력을 위한 특혜라고 반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후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결단과 IAEA 사무총장 방한을 하루 앞두고 더욱 거세진 여야의 신경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권 카르텔을 규명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거짓 주장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여야의 오염수 대치전도 거세졌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인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염수에 이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졌습니다. 정부 여당은 긴급 협의회를 열고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하는 것을 둘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겠다며 청탁과 특혜가 없었다는데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TF를 꾸려 종점 변경지로 검토됐던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방문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로 사업의 종점이 바뀐 건 예외적이라며 필요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한 압력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길래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선례가 없는 이런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철야 농성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하고 국가별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체계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달라고 강력 요청했습니다. 올해 열릴 예정인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환경 문제로 의제화하고 쟁점화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자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도 일본 3인당 의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 의원 간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철야 농성을 두고 과학을 부정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쟁점 법안이 또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상임 위 첫 관문을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인데요. 여권은 민주유공자법이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특혜가 아니라면서 팽팽히 맞서며 입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민주유공자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의석수에서 앞선 야당이 주도한 결과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이 입법의 첫 물꼬를 튼 걸 환영했습니다. 금전적 보상이랄지 아니면 직장이나 진학에 있어서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은 법안에서 모두 빼내므로 해서 그런 혜택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과정에 희생당한 목숨을 잃고 다치고 또 실종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만을 남겨놓은 그런.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유공자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의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 핵심인데, 국민의힘은 과도한 특혜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에 여전히 독소 조항이 많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했지만 민주당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또 한 번 의회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과거 반정부 시위나 반국가단체 논란이 있는 사건의 당사자들도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 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난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 반대운동을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과 동등한 유공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은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어긴 사례는 제외되고 국가보훈부에서도 재심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훈처가 필요하면 보훈부 내의 절차에 따라서 재심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훈처가 누가 대상이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다룰 국회 정모위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 아직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고 이한열 열사의 어제 36주기 추도식을 맞아 민주당은 정모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입법 대치 전국이 우려됩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가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용 의원이 선출됐고, 복지정책분과 위원장에 이종성 의원, 사회안전분과에는 조은희 의원, 교육문화분과에 김승수 의원, 경제산업분과에는 최용두 의원이 인선됐습니다. 이용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갑, 을을 분리해서 사회 갈등 구조를 악용하고 있다며, 약동위는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인 불법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 기술 탈취 간담회에서 고의적인 산업 현장 기술 탈취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가방이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는 디지털 골목 상권 침해라며 제도나 대응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슈픽에서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자, 네. 먼저 지난 4일 일본 오염수와 관련한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 정치권의 논쟁이 더욱더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민주당이 오늘 그 밤샘 농성을 벌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미 주말마다 이 장외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이 범야권을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 농성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이 17시간 동안 비상행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7시부터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긴급 비상행동을 17시간 동안 진행하는데요. 7시부터 자정까지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 철야 농성을 진행한 뒤에 아침 8시부터 다시 필리버스터를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릴레이 필리버스터 1인당 약 10분씩 발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고요. 이번 비상행동에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물론 원외 지역위원장과 전국 17개 광역 대표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이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집단 농성을 비판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이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음에도 이 출구 전략이 구태의연한 집단 농성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서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이며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IAEA 보고서를 깡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단에 참여한 11개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밝혔고요. 또 수산업계 지원을 명목으로 추경에 대한 열망도 드러냈는데 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수산업계를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간 데 이어 추경을 인질로 삼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일본산 그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그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주변국들의 동의 없이 방류를 하게 된다면 그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민주당은 국회 원내에서는 물론 이 장외 규탄 대회와 이 오늘 예정된 비상행동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까지 이렇게 검토를 하면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 기자 간담회를 여는 등 이 방류 반대 행동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일본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권의 공방 지금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그 한편 우리 정부의 그 자체 최종 보고서가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게 내일 발표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 시찰단도 다녀왔고 그동안 조사를 했는데 우리 정부의 자체 보고서는 언제 공개가 되냐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내일 발표가 됩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21년 8월부터 분석한 것, 그리고 지난 5월 우리 시찰단이 원전 현지에서 확보한 내용 등이 포함되는데요. IAEA는 일본 편을 들어줬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보고서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이 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아마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또 IAEA 보고서와 다르면 그 공방이 더 격화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렇게 오염수 문제로 여야 대치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야가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 노선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양평 땅 논란,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데요. 예타 조사 후에 이 사업 계획이 무리하게 변경됐다는 지적이 민주당 측에서 나온 겁니다.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리고 여기서 또 국민의힘에서 양평 군수가 당선된 후 이후에 갑자기 종점이 변경됐다. 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됐다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온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 종점이 된 양평군 강상면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다는 건데요. 12개 필지 22,000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 고속도로 TF를 꾸리고 강력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네, 민주당은 이 예타 당시 제출돼 있던 그 예타 사업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2008년부터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노선이 변경이 됐는데
그쪽에 대통령 가족 일가의 땅이 있다니 온 세상이 난리가 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TF를 꾸려서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지로 검토됐던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방문했고요. 이번 고속도로 게이트야말로 윤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공세를 거짓 의혹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 정말 국토부가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에 나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를 열고 특혜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종점이 바뀐 사례는 빈번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 상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 민주당이 양평 군민이나 도로 이용자들의 혜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세 대상의 건수를 잡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고요.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번 사업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국토부 장관이자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린다며 해당 고속도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땅은 가족의 선산이 있는데 개발을 어떻게 하냐며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사실상 전면 백지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업 백지화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며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일국의 장관이 감정을 통제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 황당하다는 이런 반응입니다. 장관직을 걸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 참여하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가 살림 또 국민의 삶이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성준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짚어볼 문제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입니다. 방통위 전체 회의까지 통과를 하면서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주에 공포가 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라고 권고한 지 이제 정확히 한 달 만에 방통위가 이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인데요. 여야가 2대1의 구도였습니다. 방송위원 2대1의 구도였는데 야당 측 위원 1명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측 위원 2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 겁니다. 야당 측의 김현 위원이 의결에 앞서 퇴장했는데요.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해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재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의 손에 결정됐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KBS 수신료를 내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KBS는 너무 잘 알고 있다며 분리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정이 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방통위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분들뿐만 아니라 이 의결에 앞서서 언론 노조도 방문을 했는데요.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고요.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이 단체들도 방통위 앞에서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이 방통위를 통과함에 따라서 이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에 공포가 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인데요. 다만 KBS와 한국전력이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방통위가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정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길게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재정 건전성과 추경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불효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시급한 민생 예산 위주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폭등, 폭우, 폭염으로 인해 민생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결위는 지난해 회계년도 국가결산과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심의하게 되며 오늘 양당 간사에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산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산 경남지역시 도지사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산 엑스포 유치는 단순 부산의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행사라며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야당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도 최대한 빨리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나서고 산업은행 이전도 그 어느 현안보다 관심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당 위기에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혁신의 필요성과 국민 요구를 알고 그 무게를 충분히 느껴야 한다며 혁신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고 당을 흔들거나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위가 민심과 유리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그 괴리와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 장관인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일 열립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개최에 앞서 오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용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습니다. 7월 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움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황금의 땅입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뜨거운데요. 그 지점이 송파 강남까지 가는데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보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 사유가 있다면 분명하게 해라 해서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너무 오버하는 것은 또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라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치 공세이자 가짜뉴스라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논란이 더해지자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던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면서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해당 의혹은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올해 5월에 느닷없이 변경이 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부지가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업 전면 백지화를 비롯해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번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탕난 정치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딴 폭로성 발언을 두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는 뜻의 이른바 탕난 정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소위 그 강성 지지층들을 다시 자신의 지지층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뭐 그런 걸로 보여. 이 뻐꾸기가 뻐꾸기요. 예. 남의 둥지에 뻐꾸기류. 알을 낳아가지고 남의 새는 그게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그걸 품어주죠. 예, 품어주고 모이를 물어다 주는데 나중에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커가지고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죠. 그렇죠. 그리고 둥지를 차지하죠. 일종의 탕난 정치.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자신을 같은 급으로 지금 이렇게 묶고 있는 거죠. 결국은 조국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추 전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손잡고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개파를 떠나 야권 내부에서도 추 전 장관을 향한 우려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다수의 의원님들은 상당히 불편해하고요. 이재명 쪽의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하실 말씀이 있더라도 지금은 자제해야 된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총선 승리를 위해선 단합을 해야 하는데 추 전 장관의 행보에 이 대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여권에선 추 전 장관 행보에 대해서 여당에 오히려 도움을 주려는 것 같다면서 비꼬와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농담 삼아 추나땡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 나와주면 땡큐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수도권 판세가 여러 민주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녹록치 않으니까 또 한 번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이번엔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동 계획을 걸고 들면서 지금 상태론 맞들면 찢어진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탕난 정치와 신당 창당설까지 어디로 튈지 모를 추 전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에 민주당의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여야 간 정치권으로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 문제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죠. 그 고속도로의 노선이 변경되는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 이런 논란이 또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요. 또 이제 내일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을 해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이제 설명할 예정인데 현재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이슈가 과연 이제 그 정치판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성 의원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여야가 공방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하고 이제 일본 정부,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반대 여론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게 방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또 일본 국민도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찬성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과반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간의 공방을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우리 정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편견 없이 좀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나 IAEA 원자력기구 발표보다는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좀 신뢰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걸 너무 여야 공방으로 삼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이라든가 또 김웅 의원, 또 천하람 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걸 실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자꾸 야당이 왜 괴담을 퍼뜨리냐 이렇게 공격할 게 아니고 좀 걱정하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우리가 좀 받아 안아서 좀 차분하게 잘 설명하면 좋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 저도 정부 여당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뭐 꼭 과학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이 불안해하는 어떤 그 건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 의원님께서 이제 방금 편견 없이 좀 그 정부의 발표를 좀 그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현실 정치에서 그 야당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녹록지 않고 철야 농성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편견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미 민주당의 입장은 확정적이 됐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핵 폐소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 오염수를 그 여러 가지 그 필터 과정을 거쳐서 네. 그다음에 핵물질을 제거하고서 제거한 물도 또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의 영역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가 방사선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는 안심하고 지금 엑스레이 찍잖아요. 근데 그건 민주당 사람들은 엑스레이 어떻게 찍죠? 위험하다고. 방사선인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처리해서 방류하면 네. 그걸 지금 현재의 기술 이걸로 판단을 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저런 거 한 10년 동안 방류하고 30년 동안 방류한다는데 네. 그렇게 되면 30년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야? 라는 그 불안감 같은 거는 정부 여당이 해소를 시켜줘야죠. 그것도 저는 과학적으로 해소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미 본인들은 뭐 편견 여부를 떠나서 확정을 했습니다. 저거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쟁화되는 거고요.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당도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농성하잖아요. 내일 뭐 우리 정부에서 아무리 뭐 발표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아마 민주당이 절대 안 받아들일 거요. 아니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2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도 깡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민주당에 더 이상 어떤 뭐 설득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 지금 현재 여권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국민과 상대해서 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뭐 그 설득의 단계는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뭐 확정이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도 결국은 이제 민심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 있었을 때 이제 광우병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걱정들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런 민심을 이제 받아 안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촛불 집회도 이제 하고 그랬던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뭐 연령을 좀 이렇게 제한을 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미국산 쇠고기 먹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많이 신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제 과거에 한때는 천안함이 뭐 침몰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원인 불명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어뢰에 그걸 건졌죠 우리가 잔해를.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 이건 북한의 소행 이구나 물증이 있고 또 우리 정부하고 이제 전 세계 어떤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그 어떤 민심을 또 이제 받아서 이제 그 이상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민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뭐 괜찮겠구나 이렇게 좀 안심을 하는 데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민주당에서도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태도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과학인데 왜 그 못 믿느냐, 왜 야당은 자꾸 괴담만 퍼뜨리느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태도를 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하고 우리 여당에서도 이건 일본 정부에다 우리가 철저하게 촉구를 하겠다. 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차분하게 계속 설득을 해 나가면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민주당이 뭐 철야 농성,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별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 그게요 별로 그렇게 민심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 방류로 인해서 우리가 생선회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게 관심이 있는 거지. 민주당 의원들이 뭐 철야 농성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불안한 민심이 더 커지고 우리 민심이 그렇게 간단한 민심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일본의 입장도 이미 거의 뭐 좀 확정이 된 분위기 같습니다. 확정이 됐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다음 달부터 이제 바다에 방류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보도를 했고 11일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 중이다. 이게 더불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민감한 시기인데 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도 의제에 올라오게 될 텐데 포함해서 좀 어떤 논의들이 오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IAEA 보고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아마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우려에 대해서도 전달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그 우려가 후쿠시마 방류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IAEA가 권고한 대로 일본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알프스라는 그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그 핵종을 제거한 뒤에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그대로 일본 정부가 진행을 하느냐는 걸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한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느냐. 왜냐하면 IAEA도 이게 30년 동안 방류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IAEA는 그 모든 절차가 그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 방류가 진행됐을 때 안전한 절차가 다 지켜지는지 그걸 검증하는데 아마 우리 정부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기시다 총리에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광원 그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이제 좀 요구를 했네요. 이제 할 겁니다. 뭐 우리 대통령이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걱정하고 있다 이걸 전달 안 할 리가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좀 수입 재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할 텐데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정부의 그 결정을 뭐 존중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이제 일본 정부도 일본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뭐 선진국이죠 일본도. 그래서 존중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다.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의 내용보다도 이게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그 영상도 아마 많이 잡힐 겁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과연 그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때면 그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우리 그 다수 국민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맞구나. 우리처럼 같이 걱정을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걱정이 담긴 태도,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볼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 이제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이제 좀 날선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고 이건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라. 민주당 정권이 어떤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목소리를 확실히 뭐 어떤 그 좀 뭐 확실히 내라. 뭐 이렇게 이제 또 요구까지 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TF까지 꾸렸던 민주당의 상황과
또 원희룡 장관의 이런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 이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노선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희룡 장관은 이제 본인은 이 의혹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백지화라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을 냈거든요. 네. 백지화하면 그러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지금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야 하는 그 주민들의 불편함 이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백지화는 해법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재검토를 해야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놔야 돼요. 그게 뭐 강상면으로 가든 강서면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네. 놔야 되는 거예요. 양서면. 네. 양서면으로 가든 네. 놔야 되는 거고 다만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았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 재검토로 다시 좀 뭐 그 또 선회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되겠습니까? 장관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이 결정을 원희룡 장관 혼자 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 참모들도 우리하고 협의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제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에요. 일단 원희룡 장관의 태도가 문제인데 역시 정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니 막 이렇게 뭘 걸자고 그러고 자기 정치 생명하고 장관제 걸 테니까 민주당 간판 걸고 뭐 그래라. 무슨 싸움꾼입니까? 무슨 도박꾼입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주 괜찮은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원희룡 장관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좀 너무 말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지금 최 의원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 가족이 뭐 연루됐다는 그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도로를 안 놓겠다고요? 이 지금 도대체 무슨 결정을 이따위로 하는지 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또 아니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 양양간을 좀 더 손쉽게 오갈 수 있도록 양양이 아니고 참 양평이죠. 양평간 도로를 손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요구에는 부응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또 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막걸리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뭐 막걸리 5통을 마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전했고 또 SNS에는 나라와 민주당 걱정을 포함해서 여러 말씀을 또 나눴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행보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귀국한 다음에 꼭 이제 그 예의상 찾아가야 되는 장소가 있고요. 또 네. 찾아뵈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이제 쭉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초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국정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죠. 두 분이 아마 막걸리 5통 마시면서 여러 가지 나라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얘기는 내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놓지 않는 게 옳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 해봐야 전임 정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뭐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봐야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이후에 이제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안에서 별로 그렇게 반향은 없어요. 그냥 뭐 인사를 하러 이제 다니는구나 뭐 이런 정도지.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계기로 뭐 당내 개딸과 뭐 수박 간의 논쟁이 뭐 벌어졌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더 차분히 지켜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 뭐 이재명 두 분이 만나는 것만 이제 좀 일정이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뭐 좀 조용하게 언론도 좀 지켜보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보도를 좀 안 하고 있죠. 정작 관심가는 이제 그 사안이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회동 여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뭐 저도 그 비슷한 견해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기자들이 주목할 만한 뉴스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고서 의례적으로 인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뭐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있었겠죠.
아니 민주당 좀 이렇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잘 협력해서 하십시오. 그 하나만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냥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의례적으로 뭐 자기 고향에 갔다가 그다음에 본인을 본인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 지역 한번 돌고 그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 묘소도 가고 만나고 이런 정도죠.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크게 이렇게 의미 부여할 만한 건 그러니까 아니다. 기자들 표현으로 따지면 기사가 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서로 걱정이야 당연히 했겠죠. 지금 민주당 걱정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정도 차원의 걱정이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사실 탐탁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서울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만남을 아마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려고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네네. 그 만남에 대해서 추가 말씀 없으시면 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둘이 라이벌 관계냐, 한 사람의 정치적인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해냐,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약간의 공동 운명체일 수 있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같이 가야 되는 일종의 순망 치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대선 주자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달린 문제죠.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렇게 특별히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건 긴장관계죠, 당연히. 긴장관계고 내년 총선을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변화된 체제로 치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위상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긴장관계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어떤 체제로 가느냐에 대한 셈법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총선을 말씀하셨는데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여야 이제 2+2 회동이 있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협상을 7월 15일까지 끝내겠다고 강조했는데 15일이면 이제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과연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다른 후쿠시마라든가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별로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15일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의원들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줄이자,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논의 자체가 증발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쟁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정도 어떤 대통령급 또는 대선 후보급 정치 지도자들의 이슈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겨우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예를 봐도 이렇게 선거 한 9개월을 남겨놓고서 선거구제가 개편된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은 곧바로 의석수의 증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 선거구제를 가져갔을 경우 우리 당이 몇 석을 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2+2 회담 이런 거 가지고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양당의 대표급의 결단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는데 각 한 30초씩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또 특보로 좀 임명이 됐다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MB맨이었고 대표적인 MB맨이었죠. 10몇 년 만에 다시 또 복귀를 했는데 이 정권에서 MB맨들이 오랜만에 속속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뉴스. 특히나 유인촌 장관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또 인사였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어떤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짧게 한 30초 정도씩 들어볼까요? 글쎄요, 그 30초 만에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어떤 인맥의 인재풀의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탄핵 이후로 많이 몰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쪽 사람들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많이 기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문화 쪽에 지금 박보균 장관의 리더십에 약간 부족함을 느껴서 특보로 좀 임명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유인천 특보의 어떤 활약이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약이 기대된다는 건 오히려 좀 실세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실세라기보다도 이제 보완하는 정도의 보완하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제 특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특보가 허세가 되기도 하고 실세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근데 그 특보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특보는 또 수족이 없어요. 그 반면에 뭐 박보균 문화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박보균 장관보다 아마 유인천 특보가 더 힘을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특정 분야에서 유인천 특보의 그 역할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아까 하던 얘기인데요. 대통령 가족의 어떤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이 사업을 백지화하면 그 양평 국민들은 그냥 불편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백지화를 다시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서 고속도로를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영화 곡성의 대사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그 노래 가사도 하시고 또 영화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IAEA 보고서 이건 뭐 그야말로 전 세계의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내놓은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 깡통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과학에 맞서는 민주당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한 해석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